네, 안녕하세요. 오후장타워 김보람입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인 오늘 190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IT, 자동차가 모두 약세입니다. 네, 그 가운데 부진한 실적을 공시한 기아차는 낙폭이 5% 넘게 크게 나오고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1% 넘게 내리는 중입니다. 네, 코스닥도 2% 넘게 현재 낙폭이 깊어지면서 50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나로호의 발사가 연기되면서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 반대 가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해서 여전히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14개월 만에 1,100원 선 아래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내리면서 오늘도 1,100원 아래에서 마냥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번 주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900 아래로 내려왔는데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마감을 해야 할 것인지 전략 잠시 뒤에 세워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장 전망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기관이 매수와 매도를 오가던 중 매도로 포지션을 취하면서 낙폭은 깊어져만 갔는데요.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1900선까지 하회했던 코스피 지수, 현재는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189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700억 원 가까운 매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하면서 520선을 터치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현재는 2.63% 하락하면서 5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보이며 지수의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심리적인 지지선인 1,100원 선이 붕괴됐던 환율, 오늘 역시 추가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1,097원대를 회복하며 등락을 거듭했지만 이내 하락 흐름을 보이며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 흐름을 조금 줄였는데요. 30전 내리면서 1,09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130만 원 선을 내준 모습입니다. 현대차 역시 약 보합권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아차 5%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역시 3%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주당 9,5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약 보합권, 현대중공업 역시 약 보합권,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가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CJ 홈쇼핑이 5%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당 12,2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다음 오늘은 3%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M 역시 1.51%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모두 다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CJ ENM이 3.35% 하락하면서 27,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즌도 3%가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ICT 역시 2%가 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나로호 발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디지텍이 현재 10%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스로테크 역시 8%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화분 역시 5%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39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간의 단일화 논쟁이 이어지면서 두 테마주 모두 역시 동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안내비 오늘 1% 이상의 상승 흐름, 우성사료가 눈에 띄는데요. 11.73%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써니전자 역시 11%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제약이 2% 이상의 상승 흐름, 우리들생명과학 역시 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모나미와 바른손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매각 재개 소식에 웅진그룹주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가 오늘 10.29%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웅진에너지 역시 4% 이상의 상승 흐름, 웅진케미칼과 웅진싱크비 역시 1% 이상의 오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심이 발암물질 검출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틀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9,500원씩 빠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2%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130만 원 선이 붕괴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아차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는 낙폭을 더 키워 6%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3,700원씩 빠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웅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이 3분기 실적 악화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7%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웅제약은 1.64% 하락하면서 주당 75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상대로 지수는 1900선 아래로 오늘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고 투신권의 매물도 여전히 출회 중인데요. 금요일장임을 감안을 하더라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00선 장중에 좀 이탈이 됐는데 이러한 식의 좀 이탈된 이후에 장 마감 후에 좀 회복되는지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분히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약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프랑스 은행의 등급 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약간의 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 부분, 이 부분은 하지만 지금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큰 매물로 인해서 큰 매도에 의해서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사실은 그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600억대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역시 뭐 투신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적지만 그래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일단 좀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매도 속에서도 사실 운수장비 업종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업종이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매수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약부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일의 상승분, 반등분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좀 반납을 했는데요. 자동차 쪽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대로 좀 3분기 때 실적을 사실상 보자면 예상했던 뭐 이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냥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수급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1900선을 좀 이탈을 하는 그러한 흐름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탈이 되고 나서 우리가 과연 제가 이제 현금 50% 정도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탈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관망을 더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구간이죠. 또 관심을 가진다면 어느 쪽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과 단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 중에서 성장성이 지속이 되고 4분기에도 실적이 또 개선이 될 호조세가 또 지속되는 이러한 섹터 중에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그렇다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사실은 그런 구간에 들어간 상태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바카라 장세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카지노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엔터 뭐 이런 쪽이겠죠. 모바일 게임 이런 쪽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러한 섹터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모바일 게임에서 컴투스라든가 엔터에서의 뭐 SM이라든가 뭐 전자결제주도 있죠.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상당히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죠. 사실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뭐 제약 쪽도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큰 상태인데요. 뭐 그런 쪽은 좀 관심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구체적인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을 좀 짚어보고 다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당분간 관망이 유효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의 강세가 강했던 카지노 바이오,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 결제주에서 찾아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 중입니다. 통신 업종만 좀 빨간불을 켜놓은 상황인데 특징 업종 짚어보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통신업종이 가장 그나마 하락이 좀 적은 상태죠. 그 보합권 정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적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배당적인 부분도 큰 것 같고 방어적인 그러한 성격도 좀 큰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투신의 그런 매수세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일의 반등 부분을 거의 반납을 했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약주 같은 경우도 실적을 또 발표를 해보니 기대치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녹십자 같은 경우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뭐 LG생명과 녹십자, 뭐 유한양행 다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실적 호조가 전망이 되지만 실적을 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전망이 되지만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가능한 그러한 섹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나로 발사가 지금 연기가 됐죠. 연료주입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연기가 됐는데 일단 원래 계획상도 말일까지 해서 그런 구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거의 그 부분은 반영이 됐었고 기대감은 반영이 됐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주가는 많이 다시 원위치가 된 상태였죠. 하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관련 그러한 테마주들을 보면 그래서 막연한 좀 기대감으로 지금 접근하는 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발사가 당일날이라든가 또 다시 다가오면서 약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빠져나오시는 게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좀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전반적인 그럼 어느 쪽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느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이 점점 상승의 강도가 좀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가의 흐름을 좀 봤을 때 강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계속 받았었는데 사실상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는 부분 한 달 동안 큰 변화 없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상승의 폭은 이미 좀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봐서 제약주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이제 꺾이는 그러한 모습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을 좀 일부 좀 드렸지만 트레이딩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 강했던 종목들을 조정받는 섹터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최근에 또 강했던 피팅 업체들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 섹터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10% 정도의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5, 6% 정도 상승하고 나서 고스란히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반납이 좀 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4분기 때 좋아지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4분기 때는 분명히 3분기보다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텐데 파워베이나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생산도 지금 오버타임 생산 체제로 해서 물량을 목표 물량을 더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때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또 환율 부분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긴 시각에서 보자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대신에 성장률은 분명히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성장했던 부분 폭보다는 약간 줄어들게 된다는 부분은 감안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자동차 쪽을 한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 지금 미국의 주택 지표는 계속 좋은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업종, 뭐 두산인프라라든가 두산인프라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주가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라든가 뭐 진성 TC라든가 이러한 기계업종 섹터도 좀 관심이 가고 전기전자 쪽도 여전히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스마트폰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고 오늘 윈도우 8 출시 되면서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쪽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호실적으로 발표하고 주가가 눌리는 이유는 오늘 뭐 그래도 130만 원 뭐 근처에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폰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어떤 성장률이 약간만 줄어들어도 주가에 좀 앞으로 좀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성장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래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그래도 좀 아주 긴 시간인 것 같고요. 우리가 당분간 IT 쪽에 좀 관심은 여전히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또 미국의 소비 시즌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또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IT, 자동차 이런 쪽은 좀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 그리고 기계 업종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싶다,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지수가 지금 1900선이 또 이탈되고 했기 때문에 저점을 우리가 어디라고 딱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상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환율 부분도 그렇고 글로벌 상황이라면 미국에 또 대선이 있죠. 11월 6일 날 미국 대선 전까지는 조금은 그대로 현금 50%를 들고 그대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나중에 주식을 더 비싸게 사더라도 주가가 좀 200일선에 안착이 되고 이런 흐름들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접근하는 것 괜찮겠다 누누이 강조를 해주시는데 어제 컨센서스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4% 정도 올랐다가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현대차가 나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급락하는 기아차가 나을 것인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꼽는다면 어느 종목을 보시는지요? 어떤 안정성을 보자면 사실 현대차가 더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투자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변동의 어떤 수익률 부분에서 변동폭을 노리고자 할 때는 기아차의 변동폭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기아차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현대차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애매한 답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의 압구정지점 김근호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간 좀 예상했던 이 500포인트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뭐 중원기, 제2의 중원기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뭐 일명 딴따라 주식이라고 해서 이 엔터주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이 YG 엔터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좀 YG 엔터에 대한 문의들이 좀 있으신데,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어느 정도죠. 10만 8천 원대 가격을 고점을 형성한 후에 좀 지속적으로 밀려주는 모습. 역시나 이 YG 엔터가 그간 굉장히 급등했던 이유는 이 싸이라는 가수가 미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끝나면서 지수가 좀 주가가 좀 밀린 이유인 것 같고요. 일단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좀 많이 그건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들이 어느 정도 나왔고 코스닥에 또 약세가 되면서 기관 수급이 좀 빠졌는데, 그 지금 가격대는 어떻냐? 일단 10만 원대 밑에서는 좀 매수 가격으로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다. 7만 6천 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7만 6천 원 지지선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7만 원이 좀 지지선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8만 원, 2차 는 한 8만 4천 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주가가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이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84,000원, 그리고 새로 진입하실 분들이라면 76,000원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예. 일단 코스닥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면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글로벌 탑 티어에 납품을 하는 것보다 이 노키아라는 이 핀란드 회사에 납품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노키아의 물량이 감소가 됐고 오히려 신규로 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 좀 많이 밀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모멘텀은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하반기부터 이 이북이라는 전자책 제조업체로 제품을 신규 공급했던 것이 실적 개선의 어떤 모멘텀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던 이 중국 법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천지인과 해주에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충치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였던 이 두 개 현지 법인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턴어라운드 되어 가고 있고, 천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실적 개선에 어떤 가속도를 붙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유율 상승에 대한 스토리인데, 삼성전자의 금속물 공급업체가 좀 도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사 역시 이 금속물을 가지고 휴대폰의 내외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도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 디스플레이 브라켓용 마그네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제품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점유율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스토리의 근본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기관이 꾸준히 좀 매집을 해주는 모습, 외국인이 나오는 물량들을 기관이 좀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한 13,000원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손절가로 9,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밀리는데 10,000원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제점의 김근호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사 예정인 나로호의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조윤래 교과부 차관은 일단과 발사대 주입부 용접에 이상이 발생해 오늘로 예정된 나로호 발사는 불가피하게 연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교과부와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새는 연결 부위가 로켓 1단 내부인 만큼 로켓 발사를 일단 철수한 뒤 발사는 최소 3일 이상 연기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 준비 중이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피치사 측은 직접적 언급은 피하며 미국 대선 후에 나올 재정적자 감축안을 전망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피치는 지난 7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유지하며 등급 전망도 기존의 부정적을 그대로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나란히 실적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3분기 매출 52조 1,800억 원, 영업이익은 8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3분기 연속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애플은 3분기 매출 359억 달러, 영업수익은 109억 달러, 순이익은 8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S&P는 PMP 바리바 등 프랑스 은행 3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S&P는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프랑스 은행들에 작동되는 경제적 리스크가 증가해 이들이 유로존에서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좀 더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국가 신용등급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미국의 신용등급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또는 어떤 전망에 대한 변경을 2013년 말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피치와 함께 무디스는 미국의 트리플 A 등급과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고요.
작년 8월에 시장에 큰 쇼크를 주었죠. 그 S&P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현재 AA 플러스와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이 이벤트가 결과적으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도미노 현상까지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재정 절벽을 연기할 만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결정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9월 30일이 2013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 그 마감을 해야 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임시 예산안 가결 외에는 실질적인 양당 간의 예산안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대선 전인 11월 6일 그 전까지 궁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두 양당 할 것 없이 6개월의 한시적 시간을 통해 내년 3월 말까지는 재정 적자 감축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채무 한도 상한에 다다르는 시기이자 대선 마무리 직후인 11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재정 절벽에 관한 시장 우려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어서 이때 다시 한번 미국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 우려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연말 장세에서 미국과 관련한 이슈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겁니까? 고용입니까? 일단 고용 부분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고용 부분은 연말까지는 어떤 좋은 숫자 나오는 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통상적으로 미국 소비가 늘면서 그 미국 고용도 일용직을 중심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 미국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홀리데이 시즌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 할로윈 데이를 시작으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명절이 이어지는 기간을 칭하고요. 미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연간 소매 판매의 20% 이상이 집중되어서 나타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연간 소비의 한 18% 정도가 홀리데이 시즌에 발생을 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연말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로 5.5% 또 5.6%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한 바 있고요. 금년 연말 소비 규모는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4.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말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3.5%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나쁘지는 않은 숫자이지만 또 어쩌면 실망감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예민한 시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어제 1,100원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오늘도 역시 이틀째 내려서 1,100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원달러는 일단 원화 강세 나타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제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수급가 센티멘트가 좀 양호하게 보여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연내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원화 강세를 근본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또한 선진국 대비 양호한 어떤 재정 거점 성장세 때문에 한국 국가 신인도가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유사한 국가 신용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이제 메리트로 부각되면서 한국제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 높아진 점도 달러화 유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는 시장의 센티멘트 변화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양적 완화나 같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 심리로 그 위험자산 선호 모드가 소폭 강화된 데다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장의 호재로 인식되고 있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전면적인 신청이 금세 현실화될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에서 그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길게 지속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스페인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경우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이 그쪽의 재정 상황도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로 갈수록 미국 재정 절벽 우려 재부각되고 또 한미 대선
이슈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또 북크로징을 위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도 매도 전환이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 음질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이슈를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와 애플이 나란히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고 애플은 시장 예상치에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내놨음에도 오늘 삼성전자 2% 정도 하락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일자부터 환율이 1,100원이 깨진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에게는 실적을 향후의 전망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서는 아마도 3분기에 실적을 정점을 찍고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거나 마진율은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 이벤트 자체가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핸드폰 부분에서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고 태블릿 PC 쪽으로 마케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와의 경쟁 심화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특허 분쟁 결과가 삼성에게는 조금 더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어닝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대외 변수 쪽으로 볼 때는 가장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사 예정이었던 나로호가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발사일이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장 초반 조금 오르는 듯 싶었던 관련 종목들도 다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약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주 발사체 관련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대외 의존형 기술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모든 것을 커버링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의 가능성보다는 실패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큰 이벤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로 관련 테마들이 이미 주가 수준으로 보면 이러한 발사를 하기 전부터 주가는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고 최근에 또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또 다른 그 악재이긴 하지만은 그런 그 기술력을 또 해외 유출할 그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검찰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이런 우주 발사체 관련 테마에 계속적으로 악재를 노출시키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양념 삼아서 이렇게 악재가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으로 얻게 되는 어드밴테이지보다는 실패로 입게 될 금융 비용과 충격이 더 크다는 점에서 나로 효과는 로또 효과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지 지금 너무나 공격적인 배팅을 사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고요. 오히려 나중에 성공한 이후에 정말 성공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나중에 결과를 두고 아마 움직이시는 테마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요인 자체가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지수가 일정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순매수 자금의 유입 규모 자체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출 규모가 훨씬 더 큰 부담이 있고요. 수급적으로 증시 내부에서 플러스 요인을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증시 내부에서 유일한 순매수 주체가 개인밖에 없는데 개인들은 누적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차원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방 효과보다는 하방 압력이 수급 쪽으로 좀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배경의 또 한 가지로는 외국인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은 리스크 온 모드보다는 리스크 오프 모드로 상당히 지금 투자 패턴을 일관화시키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가 다시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외국인들의 채권 선호 현상은 상당히 두드러지고 위험자산 이퀴티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크고요. 또는 그 시장에 대해서 자신하는 금융 그루들이 전 세계적 시장을 통해 봐도 전무하다. 즉 유독 국내 하우스들에서만 하반기 대세 상승장을 여름부터서 외쳤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함부로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금 자산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자산을 나중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두고 많은 분석과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런 보고서들 보고 의존형 매매를 하시는 건 상당히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900선 정도까지는 터치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하회를 한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예상한 수준이었지만 여기를 터치하고 나서 이후는 또 다른 예상과 분석이 좀 필요하긴 한데 기존에 틀렸던 분석과 보고서들을 가지고 또 의존적으로 거기에 기대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어느 쪽으로 변해가는지를 일단은 관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지금은 관망 심리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어느 섹터가 움직일지 과연 시장의 원달러 강세만큼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라든지 내수주 섹터가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확신이 드는 순간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대비해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오후장에 보시면 관심 종목들 얘기를 좀 또 이어드리겠는데요. 하이트진로라든지 대상, KB금융, LGU+, 하나생명 같은 종목들이 금일시장에 조금 독특하게 눈에 띄는 플러스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 하이트진로나 대상 같은 또 LGU+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주로서 기존에도 자주 회자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특이한 점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보시면 KB금융과 하나생명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권에서 유지를 했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그 얘기는 기존의 원화 강세나 내수주 얘기하면서 금융주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오늘 금융주가 일부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그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보험 관련주와 금융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추세와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수 소비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는 소비주와 함께 이런 불황형 경기에 가장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융주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보험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면서 현금 보유로 대응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19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거의 2% 정도 내리는 건데요. 시장 체크 포인트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죠. 네. 환율 문제가 가장 크다고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왜 환율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달러로 사는 게 아니고요.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다음에 뺄 때도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돈을 다시 달러로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꾸준히 하방 경직성을 좀 띄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전에 1200원대나 1150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주식을 샀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다 이익권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내려가더라도 일단 환차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좀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안 좋게 좀 이끌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셔야 되는 거는요.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미국의 대선
앞둔 좀 관망세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 오바마의 재선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오바마가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또다시 다른 대안주를 좀 찾게 되는 마련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약간의 좀 관망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도 지금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하고 코스피하고요. 그래서 주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업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오늘의 핫 이슈는 일단 코스닥이죠. 코스닥을 과연 어떻게 오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것 때문에 또 TV를 켜서 지금 시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혹시 무서우십니까? 예. 예, 무섭죠. 무서우니까 TV를 보시는 거겠고요. 하지만 뭐 제까지 무서워하면 TV를 보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당당하게 또 매매를 한 개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어진 원칙대로 매매를 하신다면 절대 지금은 나쁜 가격대는 아니라고 제가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방향 자체를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일본 증시를 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 증시는 상승을 했죠. 1% 내외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과도하게 좀 빠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적게 그만큼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라든지 아니면 하락폭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좀 더 다시금 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저는 의미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지금 부정적이지만 조금 더 투자 심리 자체를 너무 우리까지 공포 심리에 젖어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찬스라고 삼아보자 하셨는데, 그렇게 기회가 될 만한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일단 제가 골프존을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지금 제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항상 현재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매매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골프존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56,300원 정도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장중에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이죠. 바로 전에, 지금 양봉 큰 게 한번 나오면서 지금 5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에 왜 골프존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스크린 골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골프존이죠. 왜냐하면 점유율 자체가 그만큼 80%를 넘는다는 얘기죠. 시장의 독점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났었지만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상장이 95,000원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57,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만큼 3분기에도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가로 보면 반토막이 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회귀를 해야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신고가 따라잡기 아니면 저점 매수세 두 가지 중에 한 개죠. 거기에 대해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지금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신다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하단에 56,900원에서 56,700원 사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약간의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는 거고요. 약간 좀 조정을 보였을 때 좀 매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현재가로 못하는 점은 조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지금 갑자기 급등을 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일단은 6만원까지도 좀 보시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6만원을 보시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55,5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골프존을 담아봤고요. 이어서 지난주 종목들의 AS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이 코텍과 LB세미콘, 넬파스, DNA 링크였는데요. 이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코텍은 6%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LB세미콘은 15% 수익 중인데요. 조금 욕심을 내서 손절가를 상향해서 대응해보자 하시는 의견이십니다. 멜파스와 DNA링크는 각각 2%, 7% 정도 손실 중인데요. 각각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뭐부터 할까요? 네, 코텍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코텍 같은 경우에 오늘 한 7% 정도 빠지는데요. 일단은 왜 빠지냐고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면 일단은 파라다이스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지노용 산업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좀 빠지는 폭 자체가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가를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나 지금 매수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벌써 시세를 한번 줬죠. 시세는 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말이 있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게 올라오고요. 산이 높게 올라오면 골이 깊게 내려간다. 그만큼 지금은 산이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골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길게 좀 들고 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LB세미콘을 같이 보실 건데요.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4,300원인데 4,300원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가만 좀 더 높게 해서 좀 더 보유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해봅니다. 일단은 안에 투자 포인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LG 디스플레이에 납품되는 칩을 LB 세미콘에서 만들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수주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LB 세미콘은 필수적인 과제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3,900원으로 올리셨는데 그렇다면 3,9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익 난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당연히 추수는 해야겠죠. 그럼 추수를 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손절가를 좀 올려서 잡아드린 거고요. 그래서 손절이 아니고 이익 실현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DNA 링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당히 큰 폭의 하락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은 내일의 반등 시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손절가는 지나쳤죠. 하지만 오늘 시장이 자체가 지금 주봉성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21선을 지금 터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조정이 좀 나오는 장세거든요. 같이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신다면 지금 올라갈 때 일단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붙고 난 다음에 가장 요점이 되는 거래 일단 매물대 자체는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죠. 지금 다시 그 가격대에 왔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유를 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고 추가 매수도 물론 양호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실적에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코텍포터, LB세미콘, 멜파스, DNA링크 오늘의 종목 골프존까지입니다. 전략 정리해드리면요. 추천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은 일단 손절 가격을 3,900원으로 상향하셨고요. 골프존은 오늘의 종목이었는데요. 목표 가격이 5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5,50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10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오딘 전문위원회 투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2012년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